희망이 희미해지고 벼랑 끝으로 몰린 순간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노준혁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태평양을 건넜다. 2022년 11월 창단 멤버로 함께했던 NC 다이노스를 떠나 이웃팀 롯데와 4년 5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한 노준혁. 롯데는 그에게 주전 유격수 자리를 맡길 계획이었다. 당시 NC에서 김주원과 서우철 같은 젊은 내야수들이 두각을 드러내며 노준혁의 입지는 좁아지던 상황이었다. 롯데는 유격수가 필요했고 NC는 내야진 정리가 절실했다. 이런 필요가 맞아떨어지며 노준혁은 롯데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2023년 주전 유격수로 맞이한 첫 시즌. 시즌 초반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며 클러치 히터로 활약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로 나서며 타선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허리 통증에 더해 옆구리 부상까지 겹치며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올스타 휴식기 전후로 부상의 여파가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 113경기에서 타율 2할 5푼 7리, 334타수 86안타, 4홈런, 51타점, OPS 724의 기록에 그쳤다. 롯데는 20홈런을 칠 수 있는 유격수라며 노준혁 영입에 기대를 걸었으나 그는 가장 적은 홈런수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김태형 감독의 부임과 함께 다시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기를 노렸다. 하지만 시즌 초반 팀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극심한 슬럼프를 겪으며 타율 1할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주전 유격수 자리를 박승욱에게 내줬다. LG에서 트레이드로 합류한 손호영이 맹활약하며 노준혁의 입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6월 24일까지 1군에서 제외된 기간은 무려 53일이었다. 그 후 벤치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었고 유격수 자리는 박승욱의 것이 되었다. 시즌 중반부터 김태형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노준혁을 3루수나 1루수 등 코너 내야수로 기용하려 했다. 유격수 수비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때 특유의 활기로 주목받던 그의 모습도 사라진 듯했다. 지난해 연봉 6억 원을 받던 노준혁은 특별한 부상이 아닌 부진으로 인해 2군에 머물며 KBO 규약 73조 2항에 따라 연봉이 삭감됐다. 규약에 따르면 경기력 저하 등 선수의 귀책 사유로 현역 선수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연봉의 300분의 1의 50%의 현역 선수 미등록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준혁은 총 58일 동안 2군에 머물렀다. 구단이 별도로 보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약 5,800만 원의 연봉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이는 한 달치 월급이 사라진 셈이다. 이제 FA 계약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다. 더 이상 주전 선수도 아닌 상황이다. 노준혁에게는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비시즌 동안 절치부심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작년 비시즌에는 친정팀 NC의 연고지인 창원과 홈구장 사직구장을 오가며 개인 훈련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일찌감치 태평양을 건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타격 코치이자 아마추어 선수들을 지도하는 허일 코치를 찾아갔다. 작년에 NC의 박민우와 김성욱도 허일 코치의 도움을 받았다. 올해도 박민우는 허일 코치와 함께 1월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우는 그 친구는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탁월하다. 작년에 한번 함께 훈련했는데 결과가 매우 좋았다. 나만의 이론 정립에도 큰 도움을 받았기에 올해도 같이 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박건우 역시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허일 코치를 만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강정호 스쿨 수강생으로 알려진 손아섭도 허일 코치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노준혁의 새로운 타격 방향성 설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결국에는 스스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김태형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현재 노준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다가오는 시즌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FA 선수라고 해서
더 이상 주전 자리를 보장받는 시대는 지났다. 기존 유격수 박승욱과 삼루수 손호영이 주전 경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이며 이호준과 전민재 등 젊은 내야수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하다. 노준혁이 부진했던 동안 더 많은 장벽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준혁만큼 커리어를 쌓아온 선수도 드물다. 이미 주전 유격수로 20홈런을 기록한 적이 있고 풀타임 시즌을 소화한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삼루수 역할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다. 만약 노준혁이 반등에 성공한다면 롯데는 유격수, 삼루수, 일루수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슈퍼 유틸리티 선수를 얻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컸지만 올해는 노준혁이 다양한 자리에서 활약한다면 팀 뎁스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노준혁은 미국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고 내야진 경쟁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7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한 롯데. 유망주들은 성장했지만 결국 성적은 170억 FA. 트리오에 달렸다. 롯데 자이언츠의 FA 트리오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이에 롯데는 2023 시즌을 앞두고 명장 김태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FA 3인방의 반등은 없었다. 한현희는 57경기에서 5승 3패, 8홀드, 평균 자책점 5.19로 다소 나아졌지만 프레이밍과 건강함이 강점이었던 유강남은 52경기 만에 수술대에 올랐고 노준혁은 73경기에서 30안타, 2홈런, 타율 0.219, 오패스 0.604로 반등에 실패했다. FA 트리오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롯데가 지난 시즌 막판까지 포스트 시즌 경쟁을 펼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윤동희, 황성빈, 나승엽, 고승민 등 젊은 유망주들이 성장하며 조금씩 평균을 끌어올린 덕분이다. 롯데는 2024 시즌에서 가능성을 엿봤지만 이번 겨울에 전력을 크게 강화하지는 못했다. 부동의 마무리 김원중과 미들맨 구승민을 잔류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는 FA 트리오 영입 후 셀러리캡이 촉박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는 외부 FA를 영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이는 2021년 계약한 노준혁, 유강남, 한현희의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롯데는 낙담하지 않았다. 이번 겨울 특급 유망주 김민석을 내주는 대신 신인왕 정철원을 영입해 지난해보다 나은 불펜진을 구축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FA 트리오의 부활이다. FA 트리오가 동갑을 하지 못한다면 2025 시즌에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지난 7월에 수술을 받은 유강남의 재활 기간은 약 7개월로 예상됐다. 회복 속도가 괜찮다면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유강남의 공백 속에서 손성빈과 정보근이 많은 기회를 받았으나 롯데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경험이 풍부한 포수가 팀의 중심을 잡아줄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시즌이었다. 유강남은 건강함이 가장 큰 강점임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현희는 유강남과 노준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몸값을 고려했을 때 선발진의 한 자리를 확실히 차지하거나 필승조에 합류하는 등 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팀이 필요할 때마다 선발과 롱릴리프 등 보직을 변경하며 기용될 수는 없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부상을 회복하면 주전이 확정적인 유강남, 필요할 때 중용받는 한현희와 달리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는 노준혁이다. 그는 올해 73경기에 출전했지만 주전으로 뛴 경기는 단 32경기에 불과했다. 센터 내야수로 뛰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 수비 범위가 넓지 않고 스피드에서도 젊은 선수들과 비교해 뒤처지기 때문이다. 공격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롯데는 노준혁을 영입하면서 10개 이상의 홈런과 OPS 0, 800 이상의 성적을 기대했지만 최근 2년간 그는 NC 다이노스 시절의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1루는 고승민, 유격수는 박승욱,
3루는 손호영, 1루는 나승엽이 주전으로 자리 잡으며 노진혁이 뛸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캠프와 연습 경기, 시범 경기에서 확실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 주전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